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한 이소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 하는 지향으로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입니다. 인권 변호사인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아주 의미가 큰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수상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먼 곳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데 광주지방 변호사회의 다른 변호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래도 뜻깊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특히나 저한테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잘 버텨왔다는 이제 그런 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한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삶을 잡은 것뿐이지 무언가를 포기한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수원 때부터 그냥 인권 활동가인 변호사로 단체에서 생활을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NGO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이 일을 잘하게 되고 광주에는 없네, 없으면 내가 가서 만들면 잘하겠네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잘할 일이어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없으니까요. 없는데 먼저 깃발 꽂으려고 시작했습니다. 네.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진짜로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네, 재밌죠. 예를 들면 재미있죠. 근데 이제 재미있다는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저희가 다루는 일이 어떤 분들의 굉장히 삶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신납니다. 어떤 걸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하게 이렇게 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재미가 있고, 물론 힘든 측면도 있지만 항상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맡게 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행을 시작하면서의 제일 처음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행을 2015년 5월 14일에 창립총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민병 광주 전남 지부에서 여러 공익소송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 왔었던 것이어가지고 정확한 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당시 2015년 5월에는 기억나는 걸로는 세월호와 관련돼서 진도에서 70일간 계속 현장에서 계시다가 자살을 하셨던 진도 경찰분 유족급여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게 기억이 나고요. 정말로 이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뭔가 단체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던 거는 그 2015년 11월 정도에 여수 유흥주점에서 어떤 여성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전국의 이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소들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사망과 그 업주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업주가 더 중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더 중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성매매 알선, 상습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저희가 아는 이전에 그 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받았고, 저희가 그 사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여성을 위해서 증언해준 동료 9명의 이제 동료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활동가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동행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 여성, 아동, 난민, 비정규직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 소수인데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준 살아오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는 살 수 없었는데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인데 어릴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는 않아요. 2015년도에 동행을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뭐 좋은 일도 보람차고 좋은 일도 있으셨겠지만 힘든 일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점이 좀 힘드셨습니까? 사건에서의 승패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원래 변호사는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건에 지고 그러면 당연히 속이 쓰리거나 그렇진 하지만 그게 저를 막 소진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이제 뭐 3년씩 일했던 동료들이 이제 간다거나 이제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지역이기 때문에 남지 않는 게 큰 것인가 아니면 저희 리더십의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원인을 찾고 있고요. 원인을 찾는다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보통 우리 그 변호사님들 보면 승소율 따지잖아요. 네. 승소율이나 저희-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 승소율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저희 생각보다 이겨야 될 사건들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속이 쓰리긴 하지만 저희 생각보다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 10건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네. 절반? 한 70%는 되는 것 같은데. 70%? 네. 근데 이제 큰 사건들, 강제징용 사건이죠. 예. 이런 것들, 난민 사건,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기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이기지 못할 때가 이제 쓰리지만 그런 경우가 막 계속 반복되거나 지는 사건만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 원동력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재미, 보람? 그렇죠. 저는 재미없으면은 이 일이 재미없어지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재미없어지는 날은 그런 날이 온다면 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력을 투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전남 뭐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앞으로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뭐 난민 사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일을 하는 게 소진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 일을 하는 활동가들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그 당사자의 곁에 있는 활동가들의 곁에 있는 일을 계속 하는데 활동가들이 있는 한 저희가 그 곁에서 하는 이 일이 의미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건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그 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네,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은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작은 돈이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의 급여는 모두 이제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은 외부의 공모 사업,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보의 나눔이라던가 이런 재단 법인의 사업비를 조금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이주 난민과 관련된 뭐 사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검색하시면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쁜 홈페이지가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네. 어딜 가나 하고 다니거든요. 네.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보험주가 다양합니다. 네. 여러 이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의 관심사는 뭡니까? 네, 2022년에 저희가 일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전남 염전에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염전에서만 일어나진 않는데 어쨌든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와 관련된 작업을 저희가 힘들게 해냈고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광역시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시외버스, 우리가 이제 법률에서는 시외버스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고속버스라고 알고 계시는 그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호고속이 가장 큰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 시외버스 회사인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규모가 더 작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몇 대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금호고속이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중에 있고요. 5년째 개선 중에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이제 광주 장차연과 함께 연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피해볼까 서로 경계하면서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뭔가 서로를 살피는 그 시도 있어요. 어린 딸에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살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로 살피는 그래서 곁에 곁 이렇게 서로 곁을 구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